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매스컴 남북한 통일은 일본에 위협이 되나? 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거대한 반일 국가의 탄생을 연상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인 나베 시니치 씨는 오히려 일본에 있어 코로나 소동을 틈타 증폭되는 중국과 대치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힌트는 피납되었던 5명이 귀국하게 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남북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많은 일본인들의 머리에는 남북 통일은 일본의 위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일본을 향한 비판해온 두 나라가 합체되면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기분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해입니다. 차라리 통일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먼저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수뇌부를 만난 것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는 미국에 앞서 전격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북한과 같은 가까운 나라와도 우려를 불식하고 상호 위협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며 정부의 책무로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인된 북일 평양선언은 총리의 이 발언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한 내용입니다. 즉, 일본이 북한과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친해지면 일본도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우려를 불식, 즉 납치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과거정산 문제 여러가지 장애물은 있지만 최종 골은 서로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양선언에도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 방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평양선언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선언은 사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의 역대 정권도 지금의 김정은 정권도 북일 간에 뭔가 대화를 나눌 때는 지침이 되는 것이 결국 이 평양선언입니다. 2014년 스톡홀름에서 북일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진지하게 협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의 때도 당시의 기시다 외무장관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나 작년의 북일 합의 이행이라는 전제하에 납치된 안전보장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평양선언이 기본이 되고 그 골자는 거듭되지만 북한과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납치 문제에서 북한이 계속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 정부도 일본 국민도 당연히 화를 냅니다. 반면 일본이 계속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단적으로 말해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하게 됩니다. 북중 관계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악화된 시기도 있었지만 2020년 지금은 미롤이라고 해도 좋은 상태입니다. 양국의 접근은 미국에 대한 견제의 카드이기도 한가 동시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한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외교나 군사면에서 중국에 예속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 어떤 의미에서 강점인 것이죠.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안보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중국의 기지를 빌려주었거나 동해에 접한 북한의 군함을 중국 해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동해 측에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견제한다면 북한의 동해안에 면한 항구, 즉 나진과 원산 청지는 군함으로 중요한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 잠수함 기지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군사적 위협, 센카쿠 열도의 위기는 한층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과 동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을 언제까지 몰고 북한이 자국 항구를 중국에 빌려주는 상황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동해를 자유롭게 쓰게 되고 일본이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방북했을 때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은 그런 무거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이 통일되어 일본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이러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기사는 JB프레스의 6월 28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